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메소드 재정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메소드 재정의가 무엇이고 메소드 재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메소드 재정의라는 것은요, 자, 상속 관계에 있을 때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확장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가 어떤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특정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이 메소드의 일부의 기능을 더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기능 자체를 안에서 구현되는 기능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방법은 상속받은 메소드의 반환 타입, 메소드명,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해서 재정의합니다. 즉 달라지는 부분은 메소드의 헤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메소드의 바디, 즉 기능이 수행되는 그 부분은 확장이 되거나 새롭게 정의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90% 이상 동일하게 만드는데 한 가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 접근 지정자, 액세스 모디파이어의 범위만 넓거나 같아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서 다소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지정자, 네 가지의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의를 할 때에는 접근 지정자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그 안에 draw라는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draw의 메소드의 헤드를 보면 퍼블릭 접근 지정자를 가지고 있고 반환 타입은 void의 메소드명은 draw, 자,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인 rectangle 클래스가 상속하고 동일한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동일한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접근 지정자, 반환 타입, 메소드명, 파라미터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메소드 재정의라고 하고요. 재정의를 할 때 위에 보시면 이렇게 at override라는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 override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컴파일러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메소드는 override 메소드야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override라고 정의를 어노테이션을 넣으면 이 메소드는 상속받은 클래스로부터 어떤 메소드를 받아서 그걸 재정의한 메소드다라는 의미예요. 재정의를 하다 보면 간혹 개발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파라미터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파라미터를 타입을 잘못 정의해서 넣는다든지 원래의 목적은 재정의를 하는 게 목적인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메소드에 대해서 이 아래 이 어노테이션 밑에 이 해당 메소드는 재정의 메소드라고 명시해 주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의 재정의 문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어떤 메소드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 대신 실제 그 기능이 확장되거나 변경될 때 그 내용만 변경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버로딩과 지금 말씀드리는 재정의, 오버라이딩은 일단은 그 큰 차이가 뭐냐면 오버로딩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오버라이딩, 메소드 재정의는 상속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즉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 지정자, 자바에는 네 가지의 접근 지정자가 있어요. 네 가지의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 보시면 private, public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상속 시간에 배웠던 protected. 아직 제가 명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패키지
아니면 디폴트라고 이야기하는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접근 지정자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접근 지정자를 갖게 되는데요. 프라이빗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프라이빗, 퍼블릭은 잘 아실 거예요. 프로텍티드도 상속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특정 필드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할 때 프로텍티드에 이 접근 권한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어요.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클래스 shape이라고 하겠습니다. shape이라고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여기에 필드를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접근 지정자, 메소드를 정의할 때 접근 지정자를 줄 수 있는데 여기에 private, protected, public은 다 명시적으로 접근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적지 않고 만약에 int x라고 이렇게 정의했다면 이 x라는 필드는 디폴트 혹은 패키지의 접근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 패키지에 대한 접근 권한은 동일한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패키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특정 교재를 보시거나 하시다 보면 이 예제 소스 코드에 보면 이렇게 패키지로 정의된 필드나 메소드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그건 이 교재의 이 코드를 심플하고 한 페이지에 보이게 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실제로 코드를 진행할 때, 우리가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접근 지정자를 이렇게 적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접근 권한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한 게 위에 보시는 이 그림이에요. 간단하게 보시면 자, 첫 번째 패키지가 있고요. 두 번째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에 4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파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알파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알파 서브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감마라는 클래스, 그리고 베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타라는 클래스와 감마라는 클래스는 서로 패키지도 다르고 어떤 상속 관계라든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만약에 감마라는 클래스에서 베타의 어떤 필드에 어떤 구성 요소에 접근을 한다라면 감마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밖에 없습니다. 퍼블릭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클래스들에서 접근이 가능하죠. 언제든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프라이빗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프라이빗은 그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프로텍티드와 패키지예요. 자, 패키지로 명시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즉, 알파라는 클래스에 패키지로 정의되어 있는 패키지의 이 접근 지정을 갖고 있는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라면 이 베타라는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감마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면 그러면 이 범위가 이 private, protected, package, public이란 접근 범위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을 명시해 보면 자, public은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접근 범위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private이 가장 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텍티드와 패키지는 어떻게 나뉘냐면 자, 그 다음으로 넓은 범위가 프로텍티드예요. 그리고 이 패키지입니다. 다른 말로 이 디폴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프로텍티드는 패키지의 이 영역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클래스에 프로텍티드로 정의되어 있는 구성 요소가 있다면 이 알파 서브이라는 상속하고 있는 자식 클래스가 접근하는 게 가능하지만 베타 클래스에서도 프로텍티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이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권한은 패키지의 접근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퍼블릭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패키지,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런 순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유일하게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고 있는 메소드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접근 지정자예요. 접근 지정자. 즉 부모 클래스로부터 어떤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일부 변경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접근 지정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지정자의 범위는 넓거나 같아야 합니다. 즉 좁아질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메소드는 재정의가 불가합니다. 재정의가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재정의가 불가하고요. 자, 프로텍티드로 정의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는 재정의할 때 프로텍티드 그리고 프로텍티드보다 넓은 퍼블릭으로 재정의가 가능해요. 패키지로 정의된 것은 패키지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넓은 프로텍티드 퍼블릭으로 이렇게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쉐입이라는 클래스의 드로우란 메소드는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의할 때 반드시 퍼블릭으로밖에 이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메소드 재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상속받은 기능을 새롭게 변경하거나 아니면 확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두 개의 개념을 조금 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메소드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속받은 메소드에서 일부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그 재정의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확장하는 게 될 거고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의 행위 자체를 아예 새롭게 바꿀 수도 있겠죠. 즉, 재정의할 때는 완전히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추가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메소드를 재정의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더불어서 이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이 특정 이 구성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이 쉐입이라는 클래스의 드로우란 메소드가 있고요. 자, 이를 쉐입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재정의한 드로우라는 메소드에서 렉탱글 클래스의 드로우라는 메소드에서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의 드로우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자, 자식 객체를 인스턴스화하고 그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부모 클래스의 드로우가 호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기능을 아예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개념인 거예요.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부모 클래스에, 자, 페어런츠 클래스입니다. 페어런츠 클래스에 어떤 특정 메소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라는 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에 다양한 수행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페어런츠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이 child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child라는 클래스에서 이 프린트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합니다. at override.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프린트라는 차일드 클래스의 재정의 메소드는 이 프린트하는 이 기능을 아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에다가 몇 개의 기능을 더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 메소드 수행되는 기능의 이 기능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이 코드부터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기능들을 그 밑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모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을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프린트라는 메소드의 기능을 확장한 개념이에요. 아예 지금 보는 이 내용을 아예 새롭게 작성을 한다라면 그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 때 특정 메소드를 변경할 거냐, 아니면 어 일부의 기능을 추가할 거냐에 따라서 스포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어떤 특정 메소드에, 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에 접근하거나 하는 코드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과 이 새롭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재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